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3-1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3장이죠. 자, 페이지로는 49페이지입니다. 3-1. 자, 3장은 생각하는 방법과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다양한 생각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정리를 해보죠. 자, 3-1. 다양한 생각법. 이 생각이라는 보물을 하나님 우리 안에 주셨는데요. 이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물들이 내 삶을 만들어가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하는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처음에 컴퓨터를 만드는 생각하는 사람. 이거를 각 가정마다 집어넣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을 사람의 손에 들고 다니게 만들겠다는 사람. 참 생각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현실이 되고 현장이 되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천재성을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너 오늘 생각 좀 해. 그리고 있으면은, 자, 긍정적 생각보다 부정적 생각이 더 많다는 거. 하루에 5만에 6만 개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아무 목표가 없이 그냥 생각을 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안 좋은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책에서 읽은 내용보다 애들은 게임에서 본 내용이 더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게임 속 게임을 또 생각 속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생각은 사용해야 될 도구입니다. 그냥 저절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사용해야 될 도구.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용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사용할 때 주의점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근데 이걸 운전하려면 운전 면허를 따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과거에 좋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생각법에 대해서 3장에서는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기능이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인격과 삶의 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 교육과 훈련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생각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속에 아무리 뛰어난 보물들이 들어있다 해도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경영하라고 주신 위대한 보물인 생각의 기능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공부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의 의미와 특징들을 이해해야 되고, 생각하는 방법과 재료들을 공부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무엇을 생각할지에 대한 생각의 요소들을 공부하고 훈련을 하고,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주의사항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창의력 개발, 이것도 또 자격증이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 정부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 창의력 개발 지도사. 우리가 지역마다 이런 그 창의력 개발 지도사의 지도를 위해서 창의력 개발 연구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제대로 훈련을 시켜준다면 이것도 상품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생각의 의미와 특징들, 이 책 2권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1장, 2장. 생각하는 방법과 재료들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내용. 3장에서 6장.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의 요소들과 훈련. 7장에서 23장. 생각할 때 주의할 사항. 24장에서 25장.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본서는 이 부분을 다루는데 1장, 2장에서는 생각의 의미와 특성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본장부터 6장까지는 생각의 방법과 필요한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더 많은 재료들이 모여 있으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좁은 것을 본 사람과 넓은 것을 본 사람은 생각의 차이가 있고, 책을 한 권 보는 사람과 책을 10권 보는 사람은 생각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도 하는 거고, 책도, 독서도 하는 거고,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첫째,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자, 생각도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생각이라는 것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생각에 관계된 책들을 다양하게 구입을 해서 읽어봤습니다. 그걸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었어요. 천재들의 생각법. 야, 제가 이 책을 보고서는 야, 바로 이거다. 우리가 이 천재들의 생각하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갖다 놓고 열심히 읽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들의 생각법과 함께 또 더 보완해야 될 생각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싶으면 천재들의 생각법, 배명자역, 새로운 현재의 저자 테레자 보이어라인 샤이투발리가 총 10명의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연구하여 그들의 생각법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6가지와 기타 생각법들을 여기서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첫째는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이것을 응용해서 사용한 것이 GTS 묵상의 월요일 날의 과제예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하기. 오늘의 본문, 오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제3의 원리 찾기, 숨겨진 또 다른 원리 찾기. 자, 이것은 주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사용한 방법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구상에 적응하는 방식은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그는 물리학적 문제를 다룰 때 고전적 원리에 붙잡혀 있지 않고 기꺼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려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생각법이 갖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순을 양자택일의 경직된 눈으로 보지 않고 생산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이죠. 그에게 모순이란 없고 오직 조화로운 전체가 있을 뿐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의 유연한 사고는 삶과 우주의 모순된 움직임마저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립적 사고를 하는 것은 출구가 엿보이는 대립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아인슈타인 생각법에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요소는 언제나 더 큰 전체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또 그는 어떤 의문에 대한 해답을 상상, 감정, 기묘한 구조를 통해 먼저 찾아낸 뒤에 부수적인 단계로 낱말과 수학적 상징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나는 언어로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이 먼저 나고 그 다음 것을 언어로 표현하려 애쓴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대강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체 속에서 보면 모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부분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다툴 때 남편은 1을 주장하고 아내는 10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과 10 사이에는 1과 10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안에는 수많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1과 2의 사이에도 또 0.1, 0.2 이런 또 소수점들이 또 들어가면 더 많은 전체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좁아가지고 그냥 1과 10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서로 막 공격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1과 10을 주장을 하면 자, 이거는 전체의 2개뿐인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서 좋아하는 선택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전체 생각법을 사용하면요, 문제를 조율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의문에 대한 질문을 딱 던져놔요. 그럼 생각 속에서 이 답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끌어낼 때 상상, 감정, 기묘한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답을 먼저 끌어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숫자를 더하고 빼고 막 계산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편집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그의 사무실이 생각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먼저 계산부터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생각부터 하는 거죠. 생각하고 정리된 내용을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진짜 이 방법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
이 GTS 묵상의 주제가 바로 이 전체 생각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그 오늘 본 내용을 내가 오늘 전체를 다 기억을 하고 그 내용이 뭐지? 구조는 뭐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지? 어떤 내용들이지? 쫙 한 다음에 말로 스토리를 표현하면 그 내용을 금방 다 외워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전체 생각법은 꼭 훈련되어져야 될 생각법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